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에서 이 품목 작성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견적 테이블에 이 품목 필드, 그리고 단가, 수량, 금액, 품목 비교 필드를 반복 필드로 사용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5개의 제한된 구조로 개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고객 관리에서 담당자를 작성했던 방식으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 주요 키와 외부 키, 관계를 통한 레코드 생성 허용 방식을 사용을 해서 견적 항목도 여러 개의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품 테이블에 있는 상품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도 접목을 해서 견적 항목을 추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갔어요. 견적 언더바 품목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견적서와 관계를 맺어줄 견적 언더바 품목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견적 품목 테이블에는 품목, 단가, 수량, 금액, 품목 비교 필드를 우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필드 유형을 변경하겠습니다. 단가는 숫자, 수량도 숫자, 금액 필드는 계산 유형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승인, 여기서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주고 계산된 결과는 숫자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이렇게 필드 유형을 변경을 해줬고요. 다음에 필요한 것은 idf 언더바 견적으로 해서 견적 테이블에 주요 키를 입력해주는 해당 견적서의 품목이라는 것을 관계로 성립시켜주는 필드가 되겠죠. 새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관계로 가서요. 견적 품목 테이블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색상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밝은 붉은 계열로 해서 견적 품목 가상 테이블을 관계를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견적 테이블의 주요 키와 idf 견적이 일치하는 관계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견적 품목 테이블에는 이 관계를 통해 이 테이블의 레코드 생성 허용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가상 테이블 이름은 견적 언더바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승인. 보기에 상태 툴바가 가려져 있던 상태였는데요. 체크를 해서 보여지게 한 상태고요.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이 반복 필드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툴을 선택을 하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다음에서 레코드 보기를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가상 테이블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스크롤 허용 대체 행상태 사용 체크해 주시고 승인. 다음에 포함될 필드로는 먼저 품목, 단가, 수량, 금액, 품목 비교까지 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승인. 이렇게 해주고 먼저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항 번호는 4개까지 나중에 필요하면 폭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아웃 종료 저장을 해서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에 프로 제한되지 않은
별도의 테이블의 레코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요. 이 견적 금액은 관계된 견적 품목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올 수 있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서요. 견적 금액이죠. 견적 금액을 계산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승인. 그리고 이 계산식의 기준이 되는 관계를 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다음 문맥에서 이 계산식 평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견적 메인 화면,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관계를 맺어준 견적 품목 테이블이 있었죠.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간의 관계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견적 메인 화면 테이블과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가상 테이블 사이에 관계를 맺어 놓은 거고, 이 가상 테이블에 계산되어진 이 금액을 합하는 계산식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m 금액, 이렇게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견적 메인 화면 가상 테이블에서 관계가 맺어진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의 이 금액 정보를 sum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승인. 이렇게 견적 금액이 바로 계산이 되어졌는데요. 계산식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이 테이블의 금액 필드를 sum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상품 테이블의 레코드를 선택해서 품목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품목 테이블의 외부 키에 해당하는 상품 테이블의 주요 키를 입력해주는 별도의 IDF 상품 이런 필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승인. 그러면 다음은 레이아웃 편집에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코드 보기는 상품 테이블이 되고요. 상품 견적서 선택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상품 견적서 선택. 레이아웃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목록 형태로 해서 상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폭을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상단 탐색에는 상품 선택이라는 타이틀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출될 정보는 윈도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상품 상세 화면에 있는 이 정보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당연히 카피된 상품 언더바 메인 화면의 가상 테이블의 필드였기 때문에 현재 테이블의 필드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볼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견적 상세 화면에서 어떤 기능 구현을 해야 되는지 잠깐 볼까요? 견적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품 선택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해당 품목 단가 수량 정보를 완성해 주고, 다음에 이 창이 닫히는 그런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아이콘은 텍스트가 없는 형태로 선택을 해주고요. 네, 뭔가 상품을 담는 카트 아이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Y 이동 버튼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 버튼에 적용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스크립트 수행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견적 상품 선택 윈도우 열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윈도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윈도우 옵션에는 윈도우 스타일이 있는데요. 지금 4개의 윈도우 스타일 중에 카드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카드 스타일은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이름은 상품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어느 레이아웃을 이 윈도우에 보여줄 거냐면 상품 견적서 선택, 저희가 만들어준 이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옵션은 디버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그 윈도우의 레이아웃은 상품 견적서 선택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승인, 레이아웃 종료, 저장.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카드 형태의 새로운 윈도우는 이렇게 주변이 까맣게 돼서 막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닫기 버튼이 있네요. 좁은 이런 카드 타입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옵션에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서요. 새로운 윈도우에 이 지정된 레이아웃이 상품 견적서 선택 레이아웃인데요. 이 레이아웃의 기본 크기, 높이와 너비가 정해져 있었고 위치는 지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스타일은 그대로 카드로 두고요. 레이아웃은 현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견적 상세 화면을 말하죠. 그리고 윈도우 옵션에서는 닫기를 그대로 두고요. 흐리게 표시되는 부모 윈도우, 아까 보셨죠? 주변이 이렇게 짙은 그레이로 표현이 됐던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레이아웃에서 새로운 윈도우가 카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윈도우 옵션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현재 레이아웃에는 크기가 지정이 아까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꽉 찬 형태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위에서 한 5픽셀, 상단에서 5픽셀 정도 내려오고, 왼쪽으로부터는 여기에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데 get 윈도우 콘텐츠 너비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윈도우 너비가 아니고 윈도우 콘텐츠 너비. 네. 윈도우 콘텐츠 영역의 너비를 반환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이 카드의 위치가 지금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 페이지 이동을 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레이아웃 이동, 레이아웃으로 이동, 이 레이아웃을 상품 견적서 선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카드 문서는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의 컨텐츠 너비만큼 왼쪽이면 기준이 얘가 되겠죠. 왼쪽에서 컨텐츠 너비만큼 이동한 위치, 그러면 이 끝을 의미합니다. 이 끝, 이 창의 끝. 그래서 보셨죠? 어떤 윈도우의 너비가 이렇게 넓다고 했을 때 새로운 윈도우를 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 너비, 왼쪽에서부터 이 너비만큼을 계산을 해서 결과는 이 윈도우의 오른쪽 끝에서
문서가 열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지금도 보면은 좀 이 사이즈가 최적화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스텝으로는 윈도우 조절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가리거나 크기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크기에 맞게 조절이라고 하는 스텝을 추가를 해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품 상세 화면은 비활성시키고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이 화면을 가리지 않고 상품 리스트들을 쭉 나열해서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 이 구조를 지금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레이아웃을 이동을 하고 윈도우 조절, 크기에 맞게 조절, 이런 스텝들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창을 닫고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 스타일은 카드로 선택을 했죠.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이 카드는 부모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세 화면을 보고 있었던 이 윈도우를 말합니다. 윈도우에서 모달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옵션 창과 같이, 또는 파일 열기 저장 이런 것들, 메시지 창, 대화 상자 이런 것들을 모달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선택창에서처럼 닫기를 하기 전까지 이 부모 윈도우라고 하는 견적서 상세 화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get window content nub이라고 하는 이 리턴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있는 윈도우의 너비, 컨텐츠 너비, 이 너비만큼을 왼쪽에서부터 위치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의 닫기 체크가 있어서 모달 윈도우를 닫을 수 있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닫기 기능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별도의 버튼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저장을 하고요. 다시 다음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선택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서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아이콘으로 해주고요. 새로 만들어준 레이아웃의 테마가 기본 테마로 되어 있네요.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선택 버튼을 통해서 상품을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